보복 관세 하루 만에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로 곧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당 한 달에 175달러가량을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로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차의 경우 최대 $10,000 이상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시간주에서 주택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집안에 있던 부부 중 아내가 숨졌습니다. LA 지역에서 주차 미터기에 부착된 가짜 QR코드 스티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세계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 뉴욕 증시 역시 급락했는데 전문가들은 실물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뒤 첫 거래일인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600여 포인트,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2,900조 원이 증발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약 6% 폭락해 지난 2020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국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 시장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6% 초고율 관세를 맞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가진 나이키, 중국과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주가가 10% 안팎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보복 관세를 불러오고 결국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실제 각국은 일단 협상이 우선이라면서도 차례로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 관세가 잔인하고 근거가 없다며 기업인들에게 당분간 대미 투자를 중단해달라고 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역시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피했지만 25% 자동차 관세를 물게 된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동률의 맞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The free and open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is over. Well, this is a tragedy. It is also the new reality. We must respond with both purpose and force. 당장 관세 여파로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미국이 지난 80여 년간 자유무역의 기반에 유지해온 경제 패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보복 관세 발표 하루 만에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곧 폭등할 것이라며 오히려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월가는 관세 여파로 3% 넘게 급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수술이 끝났고 환자는 살아났다며 관세 조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이 폭등할 것이고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나라들을 상대로 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very well. It was an operation like when a patient gets operated on. And it's a big thing. The markets are going to boom, the stock is going to boom, the country is going to boom, and the rest of the world wants to see is there any way they can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유럽연합에는 20%, 한국에는 25%, 일본에는 2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도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미국 국민에게 역대급 역진적 세금을 때렸다며 관세 중단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은 수십 년간 불공정 무역에 맞선 조치라며 트럼프 지지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새로운 관세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 수출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체 GDP 중 약 16%, 6,750억 달러가 상품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87%는 컴퓨터 장비와 반도체, 항공 우주 등 제조업 제품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세는 중국산 제품의 34%, 유럽연합 20%, 한국산 25%, 일본산 24%, 대만산 32%로 책정됐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됐지만 기존의 25% 관세는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산 펄프에 대한 관세로 인해 화장지와 키친타올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섬유 제품과 건축 자재에도 타격이 예상되며 캘리포니아 곳곳의 재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은 이번 관세 여파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50%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당 한 달에 약 175달러, 연간 2,100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텍스 파운데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로 인해 생활비 전반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9%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2.5%에서 크게 뛰어오른 수치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실질 관세율이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역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재임 당시에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나 물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정책으로 미 전역 중고차 시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관세로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도 변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오늘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로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전문가들은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이 최대 $10,0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ndustry is predicting that new car prices will go up anywhere between $5,000 and $15,000 per vehicle, and 20+% tariffs. I don't think consumers can bear all that burden. 이런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실행될 경우 차량 판매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A lot of what we see when prices on new cars go up is used car prices will follow, but consumers make the choice to pick a more affordable option, which is a used car because it's priced less overall. A couple of weeks ago is when it really started to hit. And here's what we're finding. The person that comes in that wants to buy that white car, it has to be white because they love white. They're buying the gray car because that's what's available. 이를 대비해 세금이 붙기 전 차량을 미리 주문해 재고를 확보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We took a bold move, ordered up, loaded up. Now we're in a good position regardless of what happens. 실제로 렌트카 회사들의 중고차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난 27일 대형 렌트카 업체 허츠와 에이비스의 주가는 각각 20% 이상 급등의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 중고차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Large selection. We know what those prices are. They aren't being tariffed, so don't squander at any time because people are buying.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올해 초 미국에서 1,63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 여파로 70만 대가량이 더 적게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로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63억 5,778만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미시건주에서 주택이 산산조각 나는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부부 중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번스와 에디슨 스트리트 부근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당시 집안에 있던 38살 남성은 충격으로 앞마당까지 튕겨져 나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37살 여성은 잔해 속에 갇혀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폭발로 인한 파편은 주변 이웃집까지 날아가 주택 외벽을 파손시켰고 일부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며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주차 미터기에 붙여진 가짜 QR코드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맨하튼 비치 경찰국은 최근 하일랜드 애비뉴를 따라 위치한 노스 맨하튼 비치 인근 주차 미터기에서 가짜 QR코드 스티커가 부착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단도 비치 경찰국 역시 무려 150개에 달하는 가짜 스티커가 주차 미터기에서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스티커는 실제 결제 사이트처럼 위장돼 운전자가 QR코드를 찍을 경우 금전 피해나 개인정보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QR코드의 선이나 모서리가 선명하지 않거나 흐리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손톱으로 스티커를 긁었을 때 쉽게 들리거나 아래에 또 다른 스티커가 만져진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QR코드 스캔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LA 주민들이 직접 뽑은 최악의 주차 지역 1위에 한인타운이 지목됐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 밈은 한 달 동안 토너먼트 형식으로 지역 내 최악의 주차 공간을 투표로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코리아타운이 최악의 주차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처음에는 경기장과 쇼핑몰 등 구체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리아타운이 추가되면서 순식간에 가장 주차하기 힘든 지역에 랭크됐습니다. 최종 결승에서는 악명 높은 헐리우드볼과 치열한 접전 끝에 코리아타운이 53%대 4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실버레이크의 트레이더조 주차장, 4위는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 주차장이 차지했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토지 강탈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FBI 보스턴 지부는 부동산 소유자들과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강탈, 이른바 타이틀 해적 사건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장기간 무주택지인 토지나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권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무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was an engineering firm and they wanted to do a plot plan for the property that's being sold. Explained to him, don't do anything, you're caught up in a scam. You know, my mother in a state of panic, she said, no, absolutely not. The land is not on sale. Our elderly population, because they're more likely to own vacant pieces of land that they've had for quite some time. And they're also more likely to own homes without any mortgages on them.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들로 지난 5년간 메인주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에서 총 2,30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6,15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FBI는 피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오늘 하루 동안 또다시 비가 내리고 우박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타클라리타 밸리 등 일부 지역에 강풍과 함께 소나기, 뇌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산타클라리타 밸리에는 0.5인치 크기의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며 최대 시속 50마일의 돌풍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샌퍼난도와 실마, 그라나다 힐스, 레이크뷰 테라스, 포터렌치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한 돌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 있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 날아다닐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저녁 퇴근길에 도로가 젖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감속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뉴욕 증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3.9% 밀렸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4.8%, 5.9% 급락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3조 1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가격 상승 우려로 애플이 9.3% 급락했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각각 8.9%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류 전문 업체죠. 갭이 20.2% 폭락했고 나이키가 14.4%, 룰루레몬도 9.5% 하락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유가도 급락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6.6% 하락한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증시의 비수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의 여파가 오늘 아시아 증시로도 전해질 텐데요. 금융시장이 크게 비명을 지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이번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는 헌법기관을 침탈했느냐였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유린하고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그날의 아찔했던 상황을 조희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국회 운동장과 잔디밭에 군용 헬기가 속속 착륙하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렸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소화기를 쏘아대며 저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수고 들어온 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 통제선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반헌법적인 국회 침탈 행위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존해 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안에는 군인 678명, 담장 밖에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술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나온 부하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최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은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싶을 때까지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 없었다고 했지만 관련한 증언들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헌재에 나온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는 이를 줄줄이 반박합니다. 그날 밤 이 울타리를 넘어 국회로 들어갔던 의원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라는 건 헌법 44조 위반입니다. 체포 명단에는 정치인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들었다는 명단에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나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홍 전 차장이 들은 체포 명단은 조지호 청장이나 방첩사에 전달된 체포 명단과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비원 벙커가 체포 인사들을 구금할 시설로 적당한지 점검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계엄 당일 밤 계엄군의 행선지는 국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관련 쟁점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투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쓰고 소총까지 든 중무장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3곳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700명이 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이 통제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CCTV에 담긴 공포의 순간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총을 찬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계엄군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는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인이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배후엔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선관위 2층 서버실로 가는 길목인데요. 계엄 이후 지문이 등록된 전산 관련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음모론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고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비상계엄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른 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체포하고 제거한 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계엄 시도였다는 것을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수첩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간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 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 지원 속에 구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더위와 비 등 악천후 예보로 구조 여건은 점점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17개국이 구조대를 파견했고 1,000톤 규모 구호물자가 지원됐다며 국제사회와 의료진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 등이 구조대를 보냈는데요. 중국은 1억 위안, 우리 돈 약 200억 원 규모 구호폰 지원을 약속하고 구조 인력 500여 명을 미얀마에 보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폐쇄됐던 수도 네피도와 제2도시 만달레이 공항의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구호물자 보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도 나오지만 오는 6일에서 11일 사이에는 수도 네피도와 만달레이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 익사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 피해 지역에 콜레라를 비롯해 말라리아, 댕기열 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46%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은 전 세계 180여 개국 중 6번째로 교역량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으로 삼성전자만 해도 34조 원을 투자해왔고요. 지난해 베트남 수출의 14%에 해당하는 80조 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해 미국 등으로 수출했습니다. 그간 베트남 정부는 대미 흑자 축소 노력을 해오며 관세 회피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46% 관세가 전면 적용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해커들이 독일,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인 이력서를 제출하고 부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원격 근무 일자리를 구한 뒤 암호화폐 등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이들의 활동이 작년 10월부터 급증해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개인 기기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업의 관행이 보안에 큰 취약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FBI와 재무부도 이미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사례를 경고한 바 있고요. 실제 방위 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 시도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독일 판매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연방도로교통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새로 등록된 테슬라 신차는 4,93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면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독일 대한당을 비롯한 다른 나라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럽에서도 비호감 이미지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4월 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